잠시 후 노소영 나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실질 판결이 나올 텐데 조금 전에 그 소송이 나왔습니다. 앞서 노소영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핵심 쟁점 따져보겠습니다. 네, 한편 빙그레그룹 오너가의 3세인 김동관 사장이 공모 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김 사장은 지난 6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 이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 그야말로 뭐 세계 이혼으로 불리면서 아주 큰 관심을 받아왔죠. 자, 그 두 사람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뉴스하는 이 중간에 좀 전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20억을 지급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이게 어떤 어떤 소송이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이 진행되게 되면 이 소송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는 이 외도를 한 배우자와 나와의 그 이혼 소송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라던가 아니면 그 해당 배우자에 대한 뭐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할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이 결론이 나온 1심 판결이 나온 그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의 배우자와 외도를 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불법 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인데 네. 노소연 관장이 지금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해서 이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네. 방금 그 액수가 20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1심 판단이긴 하지만요. 이 위자료라는 성격, 그러니까 재산 분할과는 전혀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위자료는 결국 지금 간통죄가 2015년도에 폐지가 되었긴 하지만 네. 여전히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와 관련해서 뭐 혼외자가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그 자체로 불법 행위가 해당을 하고 이 불법 행위에 기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 등이 인정이 되면은 이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거든요. 예.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위자료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정말 고액 그 불륜의 기간이 매우 길다거나 아니면 혼외자가 있다거나 이런 외외적인 사정들의 경우에도 1억 원을 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에는 그렇던 거죠. 그렇죠. 예.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뭐 3천에서 5천 정도가 통상적이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세기의 이혼 판결이죠. 네. 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간의 그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네. 이번 노소영 관장의 이 김희영 씨에 대한 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앞서 있었던 그 이혼 소송에서의 그 어떤 그 구조가 그대로 인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이 동거인 측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게 작년 3월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두고 양측에서 서로 대립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재판 결과 상황으로 좀 봤을 때는 노소영 관장 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건 앞서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위자료 청구 사건인데 이 경우에 소멸시효,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안날로부터 내가 누가 지금 나에게 이런 해를 끼친지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그 소멸시효 규정이 있었는데 네. 김희영 씨 측에서는 이미 이를 인지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없는 소송이다. 이런 주장을 폈지만 사실 이거는 좀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 지금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동거인으로서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법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고 원래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이 최태원 회장이 이와 유사한 식의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이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통상적으로 아까 이제 임주혜 변호사께서 짚어주셨던 대로 보통 이런 소송의 경우에는 뭐 많아야 5천만 원, 더 많아야 뭐 1억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시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제기됐다고 봤을 때 일단 노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30억 원 중에서
법원이 20억 원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1억인데도 20억 거의 수배에 가까운 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온 건 어떤 배경을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30억 원을 청구한 것도 굉장히 큰 액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큰 액수를 청구하게 되면 소송 비용, 뭐 인지대 같은 부분도 네. 청구하는 금액과 연동해서 커지게 되고 사실 이번 소송에서는 어떤 그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큰 액수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큰 액수라고 볼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책정되었는지를 일단 예. 보자면 자, 잠시만요. 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됐다.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결국 혼인 생활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네. 이제 예. 최태원 회장에게 있으며 그 원인이 김희영 씨와 함께 있다. 이 점을 재판부가 주목한 부분은 뭐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그 사정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이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1심 판단은 노소영 관장이 승소를 하고 어느 정도 손해배상 액수를 받는다는 부분까지는 예측이 가능했는데 네. 다만 얼마일까가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라도 20억까지 나온 건 예상을 좀 못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도 볼 수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이번에 20억이 인정된 그 배경을 보자면요. 지금 재판부에서도 주목한 지점이 노소영 관장에게는 이제 그 이후에 혼인 생활이 파탄된 이후에 생활비 지급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네. 딱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인에게는 뭐 이 아이에 대한 학비라던가 아니면 주거 부분 이런 지원들이 굉장히 더 큰 액수로 왔다는 점. 그러니까 네. 재산이 이 동거인에게 옮겨간 정황이 있다는 점도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둘의 관계 때문에 비롯됐다는 점, 외도로 기인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인정됐던 위자료 20억 원과 동일하게 사실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그 20억 원이 책정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속보에 따르면 혼인 파탄한 게 한 점이 인정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서서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최태원 회장과 노수영 관장의 항소심 결과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졌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최태원 회장도 20억 원 그리고 동거인에게도 20억 원 결과가 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사실관계가 동일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런 혼인 파탄의 그 시점, 그러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이나 김희영 씨 측은 이미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그 둘의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자면은 어떤 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 외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는데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이전 이 이혼 소송에서도 그렇지만 일관되게 이 둘의 관계가 이번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어떤 그 주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온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 앞서 있었던 이 둘의 이혼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그 논리가 그대로 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요. 최태원과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해라. 그리고 네. 소송 비용 일부도 부담해라. 재판부의 결과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이 불법 행위인데 예. 함께한 불법 행위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이 배우자인 최태원 회장과 그리고 지금 현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이 함께 본인에게 어떤 정신적인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만큼의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같이 둘이 입힌 것이기 때문에 네.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표현이 지금 주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급을 하든 이 20억 원을 최태원 회장이 지급하든 김희영 이사장이 지급하든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런 이혼 소송이나 이 이혼 소송에 기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뭐
이 소송, 이혼 소송의 본류라고 볼 수 있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의 주심이 정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세기의 또 관심사다 보니까 주심을 누가 할지도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어떤 인물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죠. 이게 정말 세기 이혼이라고 불려왔잖아요. 지금 항소심까지 진행이 됐는데 항소심에서 사실 SK의 주식이 이제 그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들어오면서 네. 1조 3,800억, 1조 3,008억 원이라는 막대한 액수의 이제 재산 분할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제 상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법원에서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인 그리고 일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 대법원에 가게 되면 보통은 대법관 4명이서 이제 부를 구성해서 이 사건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이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이라는 의미는 이제 가장 주도해서 이번 사건을 끌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됐을 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들이 많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 지점이라던가 그리고 주식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도가 35% 정도로 굉장히 높게 책정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원래 가사 사건에서는 이례적이지만 전원 합의체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법관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또 판결이 나게 될지 상고심도 저희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만나보죠.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현재 오너지요. 김동완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혐의가 이제 경찰관을 폭행한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그렇죠. 이제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현재 사장인 이제 김동완 사장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지난 6월에 아파트에서 이제 오전에 술을 마신 채로 소란을 불렸고요. 이 소란이 일자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계속 폭행하고 이제 크게 소란을 일으켰던 사정이 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해당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김동완 사장은 자신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은 분들께 사죄드린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렇죠. 이 김동완 사장이 뭐 불편을 느끼신 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물론 어떤 죄를 지어서 그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게 될 때 양형 기준에 있어서 반성의 유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제대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가중적인 요소로 참작이 되거든요. 진정한 반성을 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는 것은 맞지만 뭐 말뿐인 반성은 이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어쨌든 사과의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약간 좀 황당한 소식인데요. 현관문 앞에 보통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쓰레기 봉투라든가 잠깐 이제 갖다 버리려고 앞에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맨발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맨발로 나갔다가 압정에 찔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네. 현관문 앞에 압정이 뭐 한 개도 아니고 10개나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가 예. 이제 집 앞에 나갈 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슬리퍼 착용하거나 아니면 맨발로 잠깐 이렇게 앞까지만 가는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그러니까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내 집 바로 문 앞에 압정이 한 개도 아니고 10개 정도가 흩뿌려 있던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발에 전치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 된 사안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명 압정 테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현관 앞에 압정을 뿌려두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좀 다툼이 있었던 이웃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이웃은 본인은 이제 주머니에 압정이 들어 있었는데 모르고 이렇게 떨어뜨린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은 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의 수사는 필요한 상황이지만 압정이라는 것이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충분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특수상해의 죄책을 질 수 있고요. 이전에도요. 압정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에다가 압정을 붙여놓는 그런 사안도 있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손을 다칠 수밖에 모르고 없는. 눌렀다가 찔리는 거고. 그렇죠. 이제 특수상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처벌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고의로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웃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 경찰 쪽에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이거든요. 이 혐의가 좀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 발생 전날 이제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이제 이웃들 간에 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다툼을 벌인 이웃집 문 앞에 이제 압정을 뿌려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 당사자는 본인은 주머니에서 떨어뜨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양측이 대립은 되고 있는 입장이지만요. 좀 씁쓸한 부분이죠. 이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러니까요. 요즘 이웃 왼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소송까지 가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압정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기 처벌이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까지 나와요? 그렇죠. 뭐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요. 특수상해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면 1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네. 뭐 경우에 따라 피해 정도에 따라 뭐 집행유예가 나온다거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요. 어떤 고의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만나보죠. SNS에 이게 순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맛집으로 소문난 충청도의 한 계곡식당이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아달라. 왜 그런 거지? 궁금증을 낳았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원래 유명 맛집의 경우에는 TV 출연이라던가 이런 더 이상의 홍보를 엄청 꺼리는 하죠.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더 되면 더 바빠지니까 단골들도 홍보가 되는 걸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이 식당의 주인도 더 이상의 홍보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유명 계곡 식당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겁니다.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는 현수막을 가게 주인이 붙여서 식당에 온 손님들은 너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바쁘니까 저걸 그러니까요.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관련 구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해당 식당은요, 이제 계곡에다가 이렇게 상들을 펴놓고 이제 물에 발에 담근 상태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이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인기를 끌었는데 그렇군요. 알고 보니까 이게 허가를 받은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식당 그 옆에 차려진 곳인데 원래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곳까지, 그러니까 계곡 안까지 들어와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그러니까 원래 허가받은 면적 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이고요. 여기가 지금 계곡이잖아요. 하청 관련 법령에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었는데 네. 그래도 시정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영업을 해오니까 이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다시 또 단속에 걸릴까 봐 사진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네. 그런 사정이 지금 알려져 네,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데 해당 군청은 뭐 원상 복구를 해달라 명령을 했지만 SNS에 사진 올리지 말아달라라는 게 이제 들킬까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뭐 이와 관련해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여러 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식당이 있는데 그 외의 공간에도 무리하게 이제 테이블을 놓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계곡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금지되는 이유는 이제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불을 다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 그리고 계곡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제한 조치들이 있는데 이것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까 단순히 뭐 벌금이나 과징금 내버리고 그러니까요. 계속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 처분을 진행할 것이다. 영업 정지 처분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요. 법은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